자, 오늘은 우리 156쪽이죠. 토지 이 구분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토지 이 구분. 일단 여러분 토지 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주시고요. 일단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네요. 예, 역시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예.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뭘로 가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토지분 재산세로 가세합니다 그랬죠? 자, 이때 토지분 재산세로 가세할 때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책에 보시면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 3가지.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그리고 뭐죠,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번 보면은요. 자,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 네, 두 번째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세 번째가 종합 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여러분? 좁은 나라. 국토가 워낙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토지를 아주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따라서 야무지게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겠다 그럽니다. 차등 과세하겠다. 그래서 차등 과세라고 해서 크게 몇 가지 구분하냐? 3가지.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과세 토지, 종합합산 과세 토지. 근데 여러분, 요때 여기 별도와 종합은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합산 과세. 이거는 주어져. 이건 절대 출제는 장난치지는 않는 부분이야. 제목이니까, 명칭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그럼 얘들은 공통점이 합산 과세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누구별로 합산할 거냐? 누구별로. 얘는 뭐를 기준하냐? 소유자별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뭐하라? 합산한 거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이때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냐?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했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서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취득세는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었죠.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누구였죠? 도지사 또는 누구죠? 구청장이 있어, 구청장. 근데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여기 우리 남양주시는 누가 과세권자들인가 여러분? 남양주 시장이 과세권자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합산할 때 합산 기준은 소유자별이고 이때의 그 합산하는 지역은 어디다 여러분? 시, 군, 구.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건 남양주시에 있는 것만, 구리시에 있는 건 구리시에 있는 것만 합산 과세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합산 과세는 어떤 세율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합산 과세. 그럼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래서 여러분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온 순간 뭐와 연결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요 합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에서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세율을 과세하는데 이때 합산은 누구 기준? 소유자별로 합산했는데 그 단위 지역은 어디 여러분? 시, 군구. 요게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로 바뀌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 과세 단위 지역이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로 합하면 이게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인데 자 재산세와 다른 점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 여러분? 국내죠. 근데 재산세는 합산을 하더라도 어디 단위 여러분? 시, 군구. 왜 시군구가 나왔다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와 종합은 둘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인데 그러면 이때에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 얘는 여러분 기억하라 했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했죠 여러분? 무슨 토지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종합은 무슨 성격의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별사종비 앞글자다가 그 뭐란다 여러분? 별사종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외우는 기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최적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자, 종합은 무슨 토지야,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야. 얘는 투기 목적이야.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성격이 나쁜 놈이죠? 비사업용 토지가 더 넘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고 별도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해 갖고 있으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해 갖고 있으니까 둘 다 어떤 세를 때리는데 누진세를 때리는데 어디가 더 세율이 높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종합이 더 높다. 왜 종합이 더 높아? 종합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그러니까 같은 소유자별 합상 과세는 토지라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는 사업용 토지요,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요, 별사종비. 그래서 역시 어디가 세율이 더 높다? 종합이 더 높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했죠. 여기서 분리한 것은 어디서 분리한 거냐?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분리한 거. 너 나와, 따로 나와, 따로 나와. 그러면 분리 과세 토지는 분리해서 얘들은 특징. 얘들은 뭐냐? 토지별로 무슨 과세냐, 여러분? 개별 과세입니다. 토지별로 뭐? 개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개별 과세할 때 무슨 세율을 정했냐?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여기는 합산 과세면 여기는 무슨 과세고 여러분? 개별 과세. 비교해 두셔야죠. 합산 과세니까 어떤 세율 여러분? 누진 세율. 여기는 무슨 세율 여러분? 비례 세율.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비례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 비례 세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분하다 보니까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비례 세율. 비례 세율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역시 또 비례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 비례세는 여러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세율을 가볍게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와 세율을 무겁게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저율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프로짜리가 있냐면 0.07%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0.2%짜리가 있고요. 고율은 4%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비례세는 여러분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몇 프로짜리가 있고 여러분 0.07% 그리고 몇 프로? 0.2% 그리고 몇 프로? 4%죠. 그럼 결국은 토지를 구분해서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세율이 달라지고 결국은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짜리냐 여러분? 0.07%짜리가 제일 작은 거예요 여러분. 0.07%짜리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게 뭐예요 여러분? 0.2%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이제 별도와 종합 중에서 어디가 더 높아? 종합이 더 높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짜리죠? 4%짜리죠. 4%짜리.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저 토지를 구분해서 결과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져. 세율이. 제일 높은 건 몇 프로짜리고? 4%짜리고 여러분. 제일 낮은 건 0.07%짜리고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중간인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별도와 종합이다. 요게 바로 세율의 크기가 달라진다. 결국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짜리 여러분? 0.07%죠. 0.07%짜리. 자, 그러면 0.07%가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걸 외우셔야 돼요. 0.07%짜리 과세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로 뭐냐? 농지.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임야. 이거를 저는 우리 어떻게 외우냐? 같이 농모임 앞글자 딴 거.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래서 007은 딱 세 가지야. 뭐?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세 가지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 찾으세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세 가지 공통점 뭐죠? 얘들은 여러분 농지, 목장용지, 임야 다 1차 산업용지죠. 제 1차 산업용지.
우리나라가 산업은 크게 몇 가지 구분하죠? 3개. 3차 산업은 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지금은 이제 몇 차 산업이야? 제4차 산업으로 가고 있죠. 어쨌거나 우리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한 게 바로 뭐냐면 제1차 산업이죠. 농업, 축산업, 임업. 그래서 농업의 생산 요소에 뭐 여러분? 농지. 축산업의 생산 요소에 뭐 여러분? 목장용지. 임업의 생산 요소에 뭐예요 여러분? 임야. 그래서 여러분 007 몇 가지? 3가지. 어떻게 된다? 농목임.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요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을 여러분 기억하는데 지목은 뭐예요 여러분? 전, 답, 그리고 뭐까지죠? 과수원까지죠. 전답, 과수원. 지목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뭐가 나면 전답, 과수원이 나면 뭐라는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 농지구나. 그러니까 시험에 농지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목, 전, 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아, 전답이니까 뭐야 여러분? 농지. 농지가 몇 프로짜리가 적용되는가? 0.07%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 다시 여러분 취득세에서 농지는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는 물론 목장용지까지 했어요. 이게 취득세에서 농지였어. 근데 재산세에서 농지로 하면 재산세에서 농지를 뭐만 말하고? 전답, 과수를 말하고 농지에서 뭐가 뛰쳐나와요 여러분? 목장용지가 뛰쳐나와요. 다시 한번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과수는 물론 어디까지다? 목장용지까지를 말해.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목장용지로 뛰쳐나와. 그래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때 취득세에서는 뭐는 물론이고 전답, 과수는 물론이고 뭐까지? 목장용지까지 포함하는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만을 말하고 뭐는 목장용지는 농지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 여러분. 아니 그러면 목장용지가 취득세에서는 농지였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외된 거죠. 그럼 물어봐야죠. 야, 목장용지야. 너는 왜 농지였다가 재산세니까 농지에서 뛰쳐나왔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 나올 때 다 사연이 있었어 없었어? 응? 어렸을 때 집 나올 때 사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자 물어보죠. 목장 왜 나왔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는 농지가 농업이 대규모야 소규모 영세적이야? 우리나라 농업은 소규모 영세적이야. 아직도 노동 집약적 산업이야.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나죠. 낮죠. 무슨 경운기 등을 투입해서 자동화 할래도 농지 범위가 워낙 좁으니까 이거를 대규모 기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여러분 얘는 전부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007이 가능해. 그런데 목장용지라서 무조건 007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반드시 뭘 따지냐? 기준면적을 따진다. 이게 특징이에요. 즉 농지는 기준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어디를 갈 수 있어? 007을 갈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목장용지는 반드시 뭘 따지면 기준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이내분만. 기준면적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분에 여러분 무조건 종합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딱 하나 결론.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면 초과분 나면 여러분 비삼년 토지 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이로. 하여튼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면적을 따졌더니 뭐가 나왔다 그러면 초과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종합. 그 목장용지는 반드시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이내분만 007로 가는 거고 예, 초과분은 종합으로 간다. 그러나 농지인 전답과서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다? 007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차 산업용지인 임야 갑시다. 자, 임야는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죠? 산이야,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형적인 비삼용 토지입니다. 원래 비삼용 토지의 임야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07이 적용되는 임야는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시면은 자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158쪽을 보세요. 158쪽.
158쪽 보면 자, 밑줄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산림 보호 육성도 어떤 공익 성격을 띄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익 성격의 임야를 말합니다. 공익 성격.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 성격을 띄울 때. 그래서 여기는 항상 공익 성격을 띄고 있을 때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나와. 무슨 법에 의한 임야. 그래서 여기는 항상 법률 명칭이 나옵니다. 무슨 법에 따른 임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58쪽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6번 다음 페이지 6번까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6번까지 다 이게 바로 임야인데 다 여기에 무슨 법에 의한. 그래서 항상 얘는 법률 명칭이 나와. 법률 명칭. 그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데 그냥 무슨 법에 따른 임야다 그러면 아 얘는 공익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임야는 여러분 바로 종합입니다. 종합.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으로 가는데 예배적으로 무슨 법에 따른 임야. 그래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007로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 종중.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157쪽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6번 역시 누가 났냐면 종중. 동그라미 6번 종중.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역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무조건 007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종중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종중. 누가 소유했다고요? 종중. 우리 세법은 종중, 종친의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그러면 앞에 몇 년부터라는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어디로 돌리면 되냐? 007로 돌리시면 돼요. 무조건 007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0.2%짜리 갑시다. 두 번째 낮은 0.2%짜리.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59쪽이네요. 그래서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있죠, 여러분? 찾으세요? 묶어. 이게 바로 0.2%짜리죠. 159쪽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바로 요 0.2%짜리인데, 자, 요거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007은 몇 차 산업용지였죠, 여러분? 제1차 산업용지였어요. 그럼 0위는 두 번째는 아직가 몇 차 산업용지냐? 제2차 산업용지입니다. 성격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2차 산업은 바로 뭐죠, 여러분?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바로 뭐죠?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용지. 역시 공장용지도 기준면적을 따지면 여러분 기준면적 이내 분이 하나입니다. 이내 분. 기준면적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이때는 역시 무조건 어디로 가냐? 무조건 종합이 하여튼 초과분 나면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그냥 어디로 보내버려? 무조건 종합으로 보내버려. 하여튼 기준면적 따져서 초과만 나왔다 그러면 왠지 쑥 해갖고 어디로 보내버리라고요? 종합으로 보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0.2%짜리가 적용되어서 무슨 용지다 여러분? 공장용지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무슨 토지? 공익사업용이에요. 공익사업용. 근데 여러분이 제일 돌아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가.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 보시냐면 160조. 양가를 6번
그 밖에 0.2%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있죠. 옆에다 저 땡땡 무슨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야. 공익사업용. 근데 그 공익사업용 토지는 여러분 다시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나 여러분?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밑줄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자, 2번 에너지나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자 밑줄 기반시설용 토지. 키워드를 잡아야 돼. 무조건 다 밑줄 치면 안 돼. 자, 3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밑줄 개발사업용 토지. 개발사업용 토지. 자, 동그라미 4번 지역 경제 발전이나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밑줄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하였죠, 여러분? 네 가지로 구분했죠. 근데 그 밑에는 160조부터 161조, 162조, 163조, 164조, 165조까지 가요. 이게 기타야. 왜요? 못 외워?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출제는 시험에 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160조 보세요. 160조. 1번을 물어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몰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씨. 이걸 풀려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징을 잡으셔야 돼. 그냥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고 일단 무슨 토지니까 여러분 공익사업용이라는 키워드야. 공익사업용. 그래서 이렇게 국가 등이 나오거나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렇게 특히 공공기관이 이런 것 등이 이런 공공기관 등이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사업용. 그래서 어떤 이걸 이미지합시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누가 갖고 있다고 여러분?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여러분 대표가 각종 뭐죠 여러분? 공사, 뭐 공단. 이건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그냥 냄새가 나. 그럼 여러분 거기 4번 보세요. 160쪽에 4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한국농어촌 공사 나오죠? 공사 나오잖아. 자, 밑에 5번 봐. 뭐 나왔죠 여러분? 한국수자원 공사. 이렇게 각종 뭐가 나오면 공사가 나오면 공공기관이죠. 네. 요즘은 뭐 여러분 공사 그러면 아주 그냥 신의 직장을 해갖고 젊은 친구들이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하는 이런 기관이죠. 옛날에는 공사가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뭐 신의 직장이죠. 철밥통.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수는 없고 종류 다 이름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공공기관이구나.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률을 갖고 있다. 그럼 어디로 돌려버려? 바로 영위로 돌릴 수밖에 없죠. 자, 그때는 161쪽 보세요. 또 1번 뭐가 시험에 나? 1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밑줄. 과세기준제 계속해서 뭐래 여러분?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을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서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 거. 그래서 1번이 나왔죠. 그래서 161쪽 1번 나왔다고 그래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염전이 2번씩이나 나왔어요 시험에. 자, 2번 잠깐 볼까? 뭐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채굴 계획 인가를 받았지 이런 걸 이래 다 외울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갖고 찍는 수밖에 없어. 3번 한국방소 뭐 나왔죠 여러분? 공사. 각종 공공기관이 나면 얼려 돌려 여러분? 영이. 자, 4번 동그라미 역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 4번도.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개소하는 자 밑줄.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이라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 밑줄.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4번은 동그라미 쳐. 터미널 용지가 중요한 거야. 터미널용 토지. 뭐? 터미널 용지다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번 구정 때 터미널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공공기 어떤 그 뭐라 그래나 대중교통시설용 토지죠. 개인 차 갖고 가는 것보다 고속버스 타고 가라고. 다 그런 거 여러분. 뭐 5번, 6번, 뭐 7번 잠깐 볼까요? 뭐 한국지역난방공사, 8번 한국가스공사, 9번 한국석유공사, 10번 한국철도공사, 11번 항만공사. 감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아야 돼.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감을 잡아야 돼. 아,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2쪽 보세요.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맨 위에 제목. 그럼 여러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과목이 바로 뭐죠? 네, 그렇죠. 부동산 공법상 토지가 나오면, 부동산 공법상의 토지가 나오면, 영의로 돌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 도시개발법,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웠던 법률 명칭이 나오면 영이 어떤 특징 갖고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 도시개발법 나왔죠? 응? 근데 맨 밑에 보세요 여러분. 뭐 나왔죠 여러분? 주택법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뭐. 163쪽 보세요. 다 뭐 중소벤처기업지는 뭐 공단. 9번 뭐야 여러분? 지방공사. 10번 뭐야 여러분? 한국수자원공사. 11번 뭐야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다 뭐가 붙으면 공사, 공단 등 어떤 공공기관용 토지다. 그러면 영어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164쪽 갑시다. 164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 3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이거는 학계론이죠. 뭐죠 여러분? 리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든지 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펀드. 우리 펀드라면 우리 법률에서 뭐라 표현하냐? 집합투자기구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법률에서는 집합투자기구랍니다. 펀드가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학계론에서 배우셨죠? 리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학계에서 배우셨던. 그래서 공법에서 배웠거나 학계에서 배웠던 뭐 리츠 또는 뭐 부동산 펀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얼로 돈이다 그러면 영이. 됐어. 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야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특징을 잡아야 돼. 기타 공익사업용. 일단 무슨 토지라는 게 특징이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야. 공익사업용. 그러니까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누가 갖고 있다? 공공단체가 그 공익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각종 뭐 공사, 공단 등이 나왔다든지 또는 이렇게 공사, 공단이 아니라도 부동산 공법상 토지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염전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염전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우리 결론부터 말하면 몇 페이지? 160쪽부터 161, 162, 163, 164, 164, 뭐 165 맨 위까지가 뭐다 여러분?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야.
이거 하나하나씩 외울 수는 없다. 하나하나씩 외웠으니까 어떤 특징을 잡자. 그 특징은 바로 뭐다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염전이라든지 부동산 공법상 토지라든지 학계에서 배웠던 리츠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펀드.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셨을 텐데 요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의 공통점 뭐죠 여러분?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의 공통점은 뭐야 여러분? 얘들은 다 간접 투자 방식이죠. 직접 투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간접 투자 방식이죠. 간접 투자. 그래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내가 전문적 지식도 없고 내가 관리 운영할 시간도 없고 또 이게 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야 여러분? 돈. 부동산은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억 단위는 없어. 그냥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그 억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난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가 여러분? 리츠 또는 뭐 여러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펀딩을 한 돈을 가지고 뭐 하는가 여러분? 투자해서 실적 나면 그걸 배분을 받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주팔자에 달려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내 사주팔자에 공인중개사 5글자가 있으면 맞출 거고, 예. 5글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 별 차이는 없어. 근데 너무 여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꼭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몇 프로짜리가 있죠 여러분? 4%짜리.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 싶은 게 있습니다. 4%짜리 적으세요.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적어놓으세요.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야 여러분. 제일 높은 세율. 얘보다 더 높은 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56조 다시 156조 오셔갖고요. 맨 밑에 4%짜리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4% 10% 동그라미 쳐놓고 적어. 보유세 최고 세율. 보유 단계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야. 얘보다 더 높은 건 없어? 156조. 몇 프로 여러분? 4%. 4%니까 얘는 어떤 재산이냐면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 그럼 여러분 우리 사치성 재산 5가지 기억나셔야 되는데 취득세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별골 오손주. 별이 봐. 별장, 고리, 골프장, 오가, 고급 오락장, 선의, 고급 선박, 주가, 고급 주택.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는 거 하나씩 뭐 여러분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어.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중에서 별골 5손 중에서 딱 4%짜리 토지는 여러분 딱 2가지만이야.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딱 2가지만이야. 꼬러 네. 4%짜리 뭐 꼬러 그러면 돼요 여러분. 꼬로가 뭐야 여러분? 골프장용 토지. 오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말이야. 고급 오락장 꼬로. 그럼 별골 5손주 중에서 뭐가 안 보이죠 지금 우리? 별장. 또 뭐야 여러분? 고급 주택 안 보이죠? 그러면 이때 별장이나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 제가 재산세를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155조 잠깐 그림 하나 봅시다. 기억나나 안 나나? 155조 보니까 맨 그림 있죠? 예, 그럼 뭐 이렇게 동그랗게 쳐져 있죠? 희한하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벌써 표시는 다 돼 있어. 아무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안 온 거야. 예, 자기가 그래서 자가 진단이 가능해. 지난주 안 났구나 내가. 그게 저는 책을 통해서 확인했죠. 다 보여? 책에 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재산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 건물과 토지를 봐요 여러분. 구분하여. 구분에 동그라미 치라죠? 구분해서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죠.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구분이 정상적인데 이게 뭐일 때는 한해서 주택일 때는 특징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를 봐서 하나.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됐죠? 그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야?
토지까지. 따라서 이때 이 별장과 고급주택 또 뭐에 포함하니까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들은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뭘로 과세하는 게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별장과 고급주택이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치성 재산 뭐 여러분? 별골 5선주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만 나와 있고 뭐만 나와 있고 꼬로만 나와 있고 뭐가 없다? 별장과 고급주택 부수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왜 없냐?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얘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절대 나오면 돼, 안 내? 안 돼. 그래서 나온 거 뭐밖에 없는 거 여러분? 꼬로밖에 없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꼬로, 꼴이 뭐야? 꼬로가 골프장 또는 뭐 고급 오락장용 토지만다.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은 거죠. 꼬로 사치성 재산. 제일 높은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여러분? 고급 선박이잖아. 선박은 토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분 재산세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선박인데 부속 토지가 있다. 그건 선박이 아니야. 그죠? 레스토랑이나 아마 횟집일 거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기 뭐 여기 있네. 이쪽 남현지는 모르겠다만 분당 율두공 저기 분당에 가면 이렇게 있죠. 거기 뭐 배같이 생긴 뭐라 그래? 횟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있어. 또 저 서울 장이동 그쪽 가면 비행장이 있는 비행기에 있는 뭐 레스토랑 뭐 그런 찻집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오로지 하여튼 결론 냅시다. 4%짜리 딱 몇 가지마냐? 2가지. 우리는 어떻게 외워 그걸? 꼬로라 하지요. 꼬로라죠. 165쪽 오세요. 165쪽. 165쪽. 자, 그래서 양가로 7번 있죠, 여러분? 찾았어? 예, 앞에다 적어서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4%짜리죠, 4%짜리. 예.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래서 여러분 꼴자 동그라미, 오자 동그라미 주시고요. 오자. 그래서 몇 프로짜리요? 4%. 얘들은 보유세에서 무슨 세율이죠? 최고 세율. 얘보다 더 높은 건 있어 없어? 없어. 제일 높은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라면 보유세에서 무슨 의미? 최고 세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건 몇 프로짜리다 여러분? 4%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65쪽에 보시면 여러분 올해부터 신설된 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타당성 평가 제도가 신설됐는데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냐? 참고일 뿐이야. 들어가지 마.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166조. 이제 뭐 나왔죠 여러분? 별도. 자,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별사종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66쪽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사업용 토지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양가로 2번이죠. 밑줄 영업용 건축물 부수토지. 밑줄 영업용 건축물 부수토지. 166조 양가로 2번.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의 대표가 뭐죠? 상가, 사무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저거 상가, 사무실. 그러니까 시험에 영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상가, 부속토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이 있네요. 학원 건물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럼 학원 건물은 뭘로 때리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뭘로 가는 거야? 토지분 재산세로 가세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 토지가 무슨 토지야 여러분? 영업용 토지라는 얘기죠. 상가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가 등이 나오면 여러분 영업용 건물이고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얘는 별도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인데 이때의 이 별도는 별도 특징은 상가나 뭐 사무실 나왔다. 오피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등 뭐가 나오면 여러분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면 자 얘는 특징이 이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역시 인해분위 한해서만 별도가 나오는 거고요. 배율을 곱했더니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여러분 이때 초과분은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어디랬어요 여러분? 종합. 그래서 일단 여러분 특징 상가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다.
그러면 일단 얼려 돌려 여러분 별도. 근데 뭘 따지면 면적을 따지면 기준 면적을 따지면 바닥 면적에다 뭘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뭐만 2내분. 요걸 뭐 하면 초갑은 나 묻지 마. 그냥 얼려가 종합. 그러니까 초갑이 제일 쉬워. 토지 구분에서 제일 쉬운 건 바로 뭐냐? 바로 요 초가분이죠. 기준 면적 초가분 나오면 무조건 얼려 보내라고요. 종합으로 보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배율은 여러분 167조 매니 나왔죠. 용도 지역별 적용별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도시적, 저거 도시적, 우리 세법에서 도시적이란 말이 나오면 저거 국회법상 용도 지역의 도시적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세법에서 대부분 무슨 말이 나면 도시지역,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 농어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계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셨죠? 이때 용도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4가지로 구분하죠.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은? 4가지를? 도간농자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나? 뭐 그러겠죠. 바로 그 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법에서 무슨 말 나면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면 이나 추상적인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말한다? 국계법상 도시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미계획지역, 녹지지역 뭐 이런 거 여러분 하셨죠? 그래서 그 적용 지역에 따라서 배율이 다른데 그걸 여러분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못 외워.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야. 배율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냥 여러분 뭐만 얘기하면 돼도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뭐가 나면 인해분은 올라가고 별도 기준 면적을 뭐 하면 초가면 올라간다. 종합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 말고도 할 게 많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67쪽 맨 밑에 보세요. 167쪽 맨 밑에. 자, 차고용 토지 등 별도 합산 과세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찾으세요? 예, 양가로 5번 밑줄 별도 합산 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대. 얘는 별도 합산 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대. 여러분은 올해 합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게 상당한 이유지 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씨 또 종류 더럽게 많네. 씨. 왜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이거 뭐 화장실 문 앞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1년 봐도 안 외우죠. 화장실 문 앞에다 왜 붙여놓고 1년 내내 봐서 외우질 게 있고 못 외우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또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공통점. 자 공통점 168조 맨 위에다 적어. 합산 과세 상당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죠. 업종 특성상 얘들은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예요. 이게 상당한 이유예요.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업종의 토지다. 즉,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냐? 왜 갖고 있는가? 사업상.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영위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대규모.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예요. 이유가 뭐다고요, 여러분?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유야, 이게. 그럼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요.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 밑줄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용 토지. 일부러 다 외울 수는 없어. 다 외울 수는 없고 키워드만 찾아가자고.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글을 머리면 땅 공부하는 게 더 낫죠. 키워드만 찾아.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뭐 여러분 자동차 대여사업. 사업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 그걸 외우라고. 그걸 잡으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뭐 자동차 대여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자 밑줄 뭐야? 차고용 토지. 이게 포인트야. 차고용 토지. 한마디로 여러분 운송사업체 차고용 토지. 그럼 나는 운송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고 차가 많다 보니까 차고용 토지가 있는 거죠. 그 투기 목적이야? 사업성 토지야? 사업이죠. 자 3번 봅시다. 3번 밑줄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자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조사하면 다 나와. 없죠? 없는 사람 있다고. 그분들은 공익중개사업을 하려면 운전면허 따야 되죠? 운전 못하면 못해. 여름에 물건 보러 가는데 고객은 자동차 타고 차 타고 좀 예우권 쐬면서 가고 싶은데 자기가 걷는 게 좋은 것이야 갖고 고객들이 걸어가 봐. 뜨거운 여름에 돌아버려. 겨울에 한번 이 칼바람 맞아가면서 한번 돌아다녀 봐. 운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합격하시면 빨리 운전학원 다녀야 돼.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 갔다 오신 분도 알지만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띠띠빵빵부터 막 치고받고 되잖아. 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4번도 똑같아. 뭐 야적장이나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또는 뭐 보세 창고용 토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때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봤더니 A인병을 13번이 나왔어. 13번. 13번에 1번이 나왔어. 그것도 올해 개정된 거였는데 올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여러분 우리 천마산에 뭐가 있어? 천마 스키장 아직 있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천마산 골프장 스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스키장 있나요 아직? 예. 안 갔다 왔어 이번에? 구정 때?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고시원이 있었죠. 예, 명아. 자, 그러면 스키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산이 있어야 되잖아, 산에. 대규모 토지 필요하잖아. 골프장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대규모 2m 선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토지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투기 목적이야, 아니야?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시험에 안 나온 것이. 자, 16번, 17번 묶어. 아직 안 나온 거, 이제 나온 거는 지나갔으니까 안 나올 거, 출전이. 그럼 안 나온 걸 봐야 되죠. 안 나온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16번, 17번. 뭐지, 여러분? 밑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우리 수시로 끌려가잖아? 안 끌려가? 예, 좋겠네. 좋은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그러면 남양주에서 차 견인되면 어디로 찾으러 가? 그럼 오늘 한번 견인 당해봐. 저 길거리에 세워놔서 견인해봐. 견인해봐. 그럼 어디다 견인하면서 어디로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붙여놓을까? 그럼 가갖고 이게 별도구만 딱 그러면 돼. 자 17번 뭐죠 여러분? 폐기물 최종 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이 폐기물 매립 사업자들은 양심 없는 놈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 10번 보죠. 10번 뭐 나왔지 여러분? 예,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자 밑줄 뭐예요 여러분? 야외 전시장용 토지. 12번도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관리 허가를 받은 밑줄 법인 묘지용 토지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기본적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인데 얘는 비과세 안 해줘. 왜? 법인 묘지용 토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 가족공원 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수의사업용이죠. 여기도 여러분 라면 지나가다 보면 저쪽 지금 더 가다 보면 뭐 큰 가족공원 묘지 있죠. 최씨 남매가 묻혀 있는 거. 예,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거기 계신데. 그래서 부모님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광고 나오죠? 안 나오나? 여기는 이제 서울에 가까이 나면 이거 가족공원 묘지 광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168조, 169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뭘 찾자? 공통점. 공통점 뭐다 여러분? 업종, 특성상 뭐가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야. 그게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 뭐죠 여러분? 종합. 다 왔어 이제. 아, 1시간 내내 이거 하네 임병아.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다음 단계 한번 더 나가야 돼. 자,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우리 뭐 나왔죠 여러분? 종합. 그럼 종합은 무슨 토지라 했죠 여러분? 비삼용 토지야. 비삼용 토지.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분리와 지금까지 했던 뭐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종합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뭐 여러분?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 있죠. 자, 이거 여러분. 여기 갑돌이의 토지가 있어. 어디 안에 있는가? 남양주시 안에 있는가? 자, 그러면 남양주시에 있는 누구 명의? 갑돌이 명의 토지 나와! 그래서 갑돌이 명의 토지가 다 있는 거야. 남양주시 안에 있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잡아냈냐? 분리. 분리 나와! 그래서 우리 0.07%, 0.2%짜리, 4%짜리 분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나와? 별도 나와! 그렇죠. 그래서 분리와 별도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나오고 남아있는 애들 있죠. 안 나오고 남아있는 애들 있잖아. 끝까지 버틴 애들. 그럼 그놈들이랑 씨알이 버려갖고 나와. 너희들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 제가 예전에 이 예를 남자분 군대 갔다 온 예를 들었더니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잘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이제 주특기가 나와, 자기. 그래서 자기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 기준해서 너는 주특기, 군대 가서 어떤 보직을 줄 건가, 어떤 일 할 건가는 이제 주특기가 나오는데, 막 그래서 2, 3, 4, 5, 6, 7, 8 이렇게 9까지 나오는데, 뭐 인사, 뭐 통신, 뭐 보안, 뭐 이렇게 자기 그렇게 남자분 주특기들이 다 주어져. 근데 주특기가 다 준다 안 주어지고 가만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걔들은 뭐냐? 일빵빵을 줘. 일빵빵. 일빵빵이 뭐냐면 이제 소총수야. 이제 그 총 하나 주고 이제 가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빵빵인 분들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남자는 이제 군대 갈 때 이렇게 자기 전공이라든지 주특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특기가 주죠. 저는 이제 행정, 인사,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주특기 병원들 이제 논사훈련 가서 교육을 받고, 일빵빵은 4단 보충대 가서 이제 소총수 임무, 제일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말 어떻게 디스 못하겠다. 그냥 갑시다. 토지 세 가지서 분리, 별도, 종합.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분리와 뭐? 별도. 그럼 분리와 별도 안 하고 남아있는 애들. 요놈이 뭐다고? 종합이야. 그럼 얘들은 어떤 성격의 토지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야. 일빵빵이 비사업용이라는 게 아니야. 가끔 그걸 곡해는 분이 계셔갖고.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이 뭐다, 여러분? 종합. 근데 시험에는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종합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때에 이 종합에 해당하는 걸 물어봐. 이게 제일 많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종합이야. 시험 대비는 종합이 제일 중요해. 일단 종합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종합 다음에 뭘 잡아야 되냐? 분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리 순서가 1순위 종합, 그다음에 2순위, 그다음에 별도가 3순위야.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 종합이라도 잡아가야 돼. 종합이라도. 그래서 사주팔자가 좋으면 종합 갖고 답을 맞출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169쪽 맨 밑에 보시면 종합의 그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죠? 자, 1번 보세요. 1번, 일단 내버려 두고 1번은. 2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서 토지종 밑줄. 기준면적 초갑은 나왔다. 하여튼 기준면적 뭐가 남아요, 여러분? 초갑은 나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무조건 얼려 보내버려. 종합. 그 다음에 3번이 동그라미 치고 제일 어려운 규정이야.
3번이 제일 어려운 규정이고요. 자, 5번이 종합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밑줄,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뭐죠? 나대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나대지. 전형이 뭐야? 비삼용 토지죠. 특히 여러분 비삼용 토지가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게 뭐로 판정되면 비삼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피눈물 흘릴 만큼의 남들보다 10% 이상을 더 냅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무허가 건축물 부수 토지죠. 대표 선수들만 외워. 일단은 대표 선수들. 그 다음에 6번 4번 5번 6번이 가장 기본이죠. 6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밑줄 뭐죠 여러분? 잡종지죠. 잡종지. 예. 그래서 종합이 제일 적어. 그래서 종합 정도는 여러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돼. 이것도 못하면 이제 이건 안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토지 구분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구분하고 170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할 때 170쪽에 있는 내용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죠. 좀 10분 쉬겠습니다.